예, 요즘에 너무나 뜨거운 분이죠. 이병철 변호사님은 이번에 그냥 대법원에서 너무나 뜻밖의 그런 선고를 내렸을 때 우왕좌왕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저도 이해가 많이 됐고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예, 이병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도 자주 보는데요. 아, 그러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또 정어리 TV를 아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어리 TV 뜻은 아십니까?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국민의 그 뜻처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제가 통일을 모으자 이런.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정어리는 한 마리 약한 생선이지만 정어리가 상어를 물리치는 방법. 상어가 달라들 때 막 모아가지고 덩치를 크게 키우면은 상어가 보고 나보다 센 놈이네 하고 도망갑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는 연약하지만 똘똘 뭉치면 무도한 권력도 물리칠 수 있다. 네. 그래서 정어리처럼 뭉치자 해서 정어리 TV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상당히 또 옛날부터도 저기 KBS 계셨던 거예요. 예. 그때부터도 많이 뵙고 또 이렇게 멘트가 굉장히 좀 정확하시고 역시 정을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깊이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참 뵙고 놀란 게 두 가지인데 이제 목소리 좋으신 것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실제로 들으니까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고 그리고 키가 얼마나 되세요? 188. 90이 안 되십니까? 네. 90도 넘는 것 같아요. 이 참 문무를 겸비하신 거. 예. 집안이 다 큽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참 아버지부터. 장수 집안이신 거죠. 성함도 좋으시고. 네. 그런데 정말 얼마나 요즘에 핫해지셨냐면 인터넷으로 변호사님 검색해 보려고 이병철 이렇게 쳤는데 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삼성 이병철 회장이 제일 그렇죠, 먼저 떴을 텐데 네. 변호사님이 제일 먼저 뜨던데요. 그래요. 예. 예. 그 최근에 이제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놀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잖아요. 그것부터 좀 먼저 여쭤보지요. 네.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일단은 국민들이 기대를 이거는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기각하려고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벗어나서도 놀랐지만 지금 이렇게 쫙 한참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아니 이거는 무슨 시나리오를 갖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십니까? 그건 당연히. 저는 3월 7일 그 석방되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위원 구속 취소 그 전부터도 제가 다른 유튜브 나와서 석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직위원이 그 말도 안 되는 뭐 날짜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구속을 취소시키고 할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석방은 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이 불법적인 그 방식으로 그게 해서 제가 다른 데 가서 이거는 석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땅굴 안 팠다 뿐이지 법망을 찍고 나온 탈옥이다. 아, 탈옥이라는 표현을 제가 맨 먼저 뉴스공장. 이 변호사님 맨 먼저 하시고. 네네네. 그랬더니 그 뉴스공장에 저기 김어준 대표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탈옥이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 탈옥이라는 게 너무 센 발언이야. 이게 탈옥이다. 그리고 그때도 이후에도 계속 상상을 못하는 71년 만에 뭐 했다는데 그런 게 계속 벌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예상과 달리 뭐 굉장히 한 달 이상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5대3 설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8대0으로 잘 마무리는 됐지만 그때도 제가 5대3은 현실적인 거다. 그 세 명이. 뭐 4대4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했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낯선 그
민주진영은 보면 좀 너무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하나의 말만. 다른 견해를 말하면 막 욕을 한다 하더라고, 시청자들이. 예, 예. 저는 뭐 그건 관심도 없는데 욕하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왜냐하면 똑같은 말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동종교배. 예.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봐도. 양쪽이 다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민주진영이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상대방을 일단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세 분석을 좀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쳐다보는,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고 미신이죠, 일종의. 이쪽도 미신이고, 그죠? 이건 나라가 개판되겠다 해서 제가 좀 사실을 사실대로 일단 봐야 되고, 그거를 분석하는 건 굉장히 과학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5대3이라는 거는 그게 실제로 존재했던 위험이라는 거는 엊그저께 그 문영배 소장님이 인터뷰하면 말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8대0 그 직후에 그 한겨레 신문에 그 국회 소추인단 대표하셨던 그 김이수 전 헌재 소장, 헌법재판관님도 우리도 이 5대3이라는 거는 현실적 위험으로 너무나 불안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이었다는 건 지금 이제 증명이 됐죠. 저는 5대3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다들 안 듣더라고. 무조건 8대 빵입니다. 5대3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을 맛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에 편향이지. 제가 그 질문 잊어버릴까 봐 지금 여쭤보는데, 직위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해줬을 때 그 전에 변호사님이 예상을 하셨다고요? 네, 석방될 거다. 석방될 거라고? 네, 어떤 근거로 그러셨습니까? 직위원이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한 며칠 전에 뉴스공장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께서 김앤장의 서모 변호사가 뭔가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기획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주진우 기자도 그날 자기도 그렇게 비슷하게 취재를 하고 있다. 이제 그 뭐 이제 서모 변호사님, 저도 뭐 굉장히 친한 선배거든요. 서석호 변호사님, 뭐 이름도 다 공개가 됐어요. 지금 이제 사실 그 이병철 변호사님 나오시니까 그런 댓글도 많이 올라와요. 서석호 변호사하고 엄청 친하다, 서석호 변호하는다, 막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아니, 뭐 그 정도로 잘 아십니까? 한 20년 된 선배님이고. 그래서 이제 서석호 변호사가 뭐 뒤에 기획자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또 본인은 부인했고, 제가 어제 만났거든요. 그저께도 만났고. 그럼 본인이 지금 이런 기획자라고 하는 것은 듣고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지금 나간다 했거든. 근데 아니라고 그래요? 어제 뉴스공장 그것도 나가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본인은 아니다. 본인은 뭐 서울대 법대 7과학번 그 중에 윤석열하고 가장 친한 친구는 맞다. 그리고 이제 3인방이 있대요. 가장 친한 윤석열, 김앤장의 서석호, 남기춘 검사장이라고 유명했던. 유명하죠. 그 남기춘 그 세 분이 제일 친한 친구들이래요. 그런데 뭐 남기춘 전 검사장도 뭐 정치하고는 담쌓고 사는 분이고. 서석호 변호사도 술이 셉니까? 서석호 형 뭐 대충은 맞죠. 아니 뭐 술이 좀 서로 맞아야. 근데 이제 그 이제 오해받을 또, 그러니까 뭐가 팩트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본인은 아니다고 해서 그 좀 이 변호사가 대신 해명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또 스픽스 이런 데 좀 해명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 본인. 그건 뭐 이제 본인 얘기고. 근데 이제 그 해석은 또 언론의 몫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오해받을 만한 이유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 진짜 가까운 친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님, 이 경북고 서울법대거든요. TK의 법조계의 뭐 이제 대표적인 분이죠. 그러네요. 서석호 변호사님이 경북고, 저는 3년 후배인 줄 알았더니 어제 물어보니까 4년 후배라 하더라고. 조희대에. 그 서울법대도 당연히. 그리고 김앤장을 움직이는 김앤장에서
김영무 회장님 밑 다음으로 힘이 센 김현장의 뭐 초거물이거든요. 그리고 법조계의 TK 인맥의 거의 이제 대부라고 봐야지. 그 서석호 변호사. 예. 뭐 나이도 한 65세인가요? 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김현장이라는 게 한국 법조계에서 차지하는 그 맨파워라는 거는 법원 검찰을 압도합니다. 거의 뭐 공화국이죠 지금. 네. 이 나라가 삼성 거냐 김현장 거냐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과거 우리 뭐 저기 뭐 김대중 그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현장의 역할이 굉장히 또 영향력이 컸잖아요. 예.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이제 1, 2, 3 비상기업 내란이 터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윤석열이 체포되고 나서부터는 그 윤석열도 본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사형 무기니까. 그렇죠. 뭐 김건희도 마찬가지. 무슨 짓이든지 하겠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법률 투쟁의 이제 장으로 들어왔으니까 대한민국에 드러나지 않는 가장 뛰어나다는 거는 이제 실력이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고 예.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파워 엘리트. 좋게 말하면 파워 엘리트고 나쁘게 말하면 극소수의 법비들이죠. 법을 가지고 도적질하는 그게 이제 그런 팀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건은 과거에 보면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많은 그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절대로 구속은 안 되거든. 그것을 만드는 영장을 날리고 또 재판하면은 무조건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 절대로 감옥소는 뭐 안 가도록 만들고 또 언론 노출도 거의 안 시키잖아요. 예. 그 0.0001%의 팀이 있거든요. 그런 팀이 움직였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초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네트워크이죠. 법률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의 힘이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TK 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김현장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예. 그런데 서석호 변호사님이 마침 이렇게 인맥이 이렇게 되고 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김현장에 계셨잖아요. 예. 그 서석호 변호사님이 김현장에서 하시는 일이 뭐 이렇게 소송을 뭐 이렇게 지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런 거 하는 거는 노가다들이에요. 뭐 검사장 출신, 뭐 법원장 출신 이건 노가다들이고 이 전체를 경영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재벌 회장들 관리하고 국무총리 이런 거물급 관료들을 관리하는 대단하신 분이구만요. 예, 그런 사람이 이번에 노출이 된 거지. 예, 그러니까 제보고 막 제발 좀 해명 좀 해달라. 다음 주 수요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신다고. 나온답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올까요? 그분은 안 나오겠죠.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구인하지 않을까요? 안 하겠죠. 안 오겠죠. 예. 안 오면 저는 법사위 그 의원님들이 대법원장실에 찾아가서 면담 요구를 하고 과거에도 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면담 요구하고 해서 또 면담도 하고 했던 얘들이 제 기억이 나거든요. 청문회는 강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강행하겠죠. 어제 이제 정성호 의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좀 조절하지 않을까 또 그런 예상도 하시길래. 근데 이제 지금 그걸 여쭤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지기현 판사가 석방을 시켜준 거, 탈옥을 시켜준 것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0.0001%의 막강한 그 파워, 법비들이 작용을 한 결과다. 100%. 100%고. 그리고 그것을 그 존재를 알고 계시니까 저는 다 예고를 했죠.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거군요. 네. 야. 그러면 그런 파워 엘리트들이 헌법재판소는 왜 못 막았을까요? 그게 제가 참 그 진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하고 이 대법원하고 다른 게 헌재는 이번에 보면 이제 그 이번에 역할 많이 하신 문형배 소장님하고 그 이미선 재판관님은 향판이고 부산에서만 판사하셨고 또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법대 나왔잖아요. 그 지방대법대 출신이에요. 서울법대, 서울중앙지검, 서울고등법원, 대법관 이런 분들이 보면은
쉽게 말해서 가짜나. 그렇죠. 예. 예. 대법관들 이번 보십시오. 12분 중에 거의 한두 분 빼고 다 서울법대입니다. 예. 근무지도 전부 무조건 서울중앙지법에서 출발했고 그거는 성적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거든요. 예. 서울중앙지법에 첫 발령받으려면 그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5등에서 10등 안에 들어요. 5등에서 10등 아닙니까? 예, 20등 갖고도 안 되는군요. 적을 때는 인원수가 좀 많을 때는 뭐 20등은 안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300명 뽑을 때 전인가요? 그렇죠. 예. 나이가 그런가요? 네. 그래 하여간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부로는 초엘리트죠. 저는 엘리트라는 표현을 좀 싫어하지만.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서울중앙지법, 또 결국 서울고등부장판사, 고등부장판사들이 대법관 후보군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법관 이러니까 그분들 이 서울고등부장 하다가 대법관에서 밀리면 너 헌법재판관 하라 하면은 흔쾌히 하겠다는 분 몇 명 없습니다. 김앤장 가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법원의 구성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똑같은 그 경력으로 딱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죠. 이런 그 조희대의 난이 가능한 게 그 인원 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 이게 전혀 없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성 자체가 국회 뭐 대법원장 추천 이게 333인으로 나눠져 있고 또 저거 이제 굉장히 지난 정부 때 그 임명을 잘한 게 이번에 그 부산 향판 문영배 그 또 이미선 지방대 출신 이미선 재판관 이런 구성의 다양성이 결국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5대3의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8대0이라는 전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저는 동력이라고 봅니다. 또 이번에 문영배 소장이 또 그만큼 그럼 아까 말한 법비들이 접점을 못 찾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3명은 또는 4명은 예. 확보를 했는데 예. 그 다음까지 못 간 거죠. 그쪽은 뭐 원래부터 무시하고 있었으니까 따로 관리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약발이 안 먹힌 이유가 된 거군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이 권력투쟁에 크게 영향을 준 적이 없거든요. 예. 또 재벌들도. 예. 헌법재판소에 뭐 그쪽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둔 거죠. 근데요, 이제 이건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김장하 선생 얘기도 나오고 또 문영배 소장이 김장하 선생한테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스토리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향판을 하게 된 것도 이제 본인이 뭐 다른 뜻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서울법대 출신 공부 잘해서 저기 한 사람들이라고 다 그 법비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짬짬이를 해먹고 카르텔을 구성해서 하고 꼭 그럴까? 그렇진 않죠. 문영배 소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거든요. 문영배 소장도 서울법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지금 그간의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법조를 상부에서 지배해왔던 그 소위 파워 엘리트 그룹은 이제 또 TK가 많습니다. 이 경북고 이런 출신들이 또 사법고시 또 이게 권력을 좋아하고 옛날에 뭐 경기고가 어마어마했다던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이쪽은 약하다고 그러대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저는 좀 국민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판검사, 이 법비들을 이렇게 키운 것도 국민들입니다. 우리 어릴 때 공부 잘하면 무조건 판검사 되라. 그게 뭐 무슨 뭐 신처럼 떠박들고 무슨 가문의 영. 제가 보기에는 쥐뿔도 아니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쥐뿔이었어요. 엄청났잖아요 그때는. 아니 뭐 프레카드 걸고 소 잡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엄청난 권력이었고 우리나라 20대 때 영감님 들었는데 뭐. 그 앵커님 말씀 잘하셨는데 국민들이 그 옛날에 그 판검사들 젊은 친구들을 영감님이라 했다. 요즘 분들은 영감님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본래 이 영감님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연세 드신 노인분들을 존중하는 영감님 이런 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 이제 과거 급제하면 혈령형감이었거든요. 예. 합해서 영감이래. 예, 그 영감, 그런데 이제 막 굉장히 이제 연세 드신 80대 막 어르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예. 아마 영감님이라고 아부떠는 사람들의 90%는 어르신 영감으로 생각하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24살 살 때 어르신 영감님 떠받들고 하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 이제 탑 클래스들은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사실은 서울만 대통령이 있는 거지. 예. 지방에 과거에는 뭐 요즘도 뭐 그런 문화가 있겠지만 과거에 뭐 조그만데 지청장 이제 검사, 예. 그거는 검사 한 두세 명, 뭐 서너 명 이렇지 않습니까? 지원장 예. 하면 거기서 대통령이거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시골 가면.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뽑히고 뽑힌 이제 그 선도 그룹들은 이제 사실은 뭐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면 이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권력하고. 그 마음에 안 들면 잡아넣는 거고. 그렇게 해왔어요. 사실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의 역사가. 그렇죠. 그게 이번에 좀 저는 예, 드러난 거죠. 것을 예. 감히 그 몇 명 안 되는 예. 이 법꾸라지 집단 사마귀들이 들이 이 5천만 혁명가가 사는 이 나라에 이 수레를 막다가 짓밟힌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짓밟지 못했죠. 지금 바퀴가 그 앞에 있는데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석방해 준 것은 왜 그랬다고 보느냐. 바로 그 법비들의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신 거고. 그럼 왜 헌재는 공격을 못했을까? 그 접점이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그러면 이제 조의대는 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들이 얼른 생각했을 때 분명히 조의대가 지금 아까도 100% 그렇게 됐다고 보시는데 그러면 한독수, 조희대, 윤석열 이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딱 떨어지는 게 조희대가 3시에 선고하고 4시에 한독수가 출마를 해요. 참 유치하죠. 그런데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서석호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석호 변호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병철 변호사님이 들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면 아니라고 칩시다. 누가 했을까요? 서석호 변호사님이 아니더라도 그 팀이 있는 거죠. 이름이 다른. 네. 윤석호. 제가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짐작이 가는 사람은 있으시군요. 뭐 충분히 알죠. 그러면 그걸 움직이는 것은 이제 윤석열은 이미 권력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일까요? 정일까요? 우리 앵커님이 진짜 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첫째 의리가 있고 의리라는 게 작동하고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세력. 그 세력의 축은 TK입니다. TK 법조 인맥.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거는 이쪽에서도 다 계산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도 머리가 좋으니까. 예. 그렇지만 대통령을 뺏기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우리의 근거지를 만들어놔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석방시킨다. 그러면서 다시 권력은 찾아오면 된다. 이제 어쨌든 뭐 전쟁이라는 거는 1회가 아니고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요. 선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제 윤석열의 석방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거에 그 박근혜 최순실 그 탄핵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가 뭐 짜잘하게 여러 개였거든요. 예. 근데 제일 컸던 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삼성부터 재벌그룹들한테 860억을 받은 거. 이게 제일 큰 사건이었어요. 이게 뇌물이었거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뇌물죄 다 무죄 났습니다. 말 몇 마리 그것만 뭐 유죄 났고 800몇십억의 이 본체는 다 무죄 나고 직권 남용만 인정이 됐어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좀 의무 없이 돈을 내게 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기현 지금 하는 거 보면 만약에 이런 지금 이게 먹힌다면 목표는 윤석열이 직권남용 정도 유죄
내란 이런 거 다 공소기각. 직권남용도 무죄가 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내란죄로 맨 처음에 기소가 됐고 대통령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걸 수도 없었던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몸서리가 쳐지면서도 야,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지금 조이대가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들통이 나서 그렇지 그냥 계속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시간도 좀 흘러가고 새 정부 들어서서 기분도 좋고 쭉쭉쭉쭉 가다가 힘도 좀 빠지고 윤석열에 대한 분노도 좀 가라앉고 그러면 조이대가 무죄를 때렸을지 누가 압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하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말씀을 들으면서 확 드네요. 본래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프랑스 혁명사든 러시아 뭐 여러 가지 혁명사들을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이 민주주의 진영에 막 발생하고 보수 반동들이 또 발호를 하고 뭐 이런 게 오지만 그런 게 결국은 어떤 민주주의의 그 발전의 어떤 우연을 통해서 필연이 관철되는 그런 역사의 사례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뭐 그런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이런 걸 만들어낸 건 정말 대한민국의 이 5천만 민주주의 국가의 또 너무나 빠른 정보 유통 속도 그리고 이걸로 무장되어 있는 민주 시민들의 그 결집된 의사 그리고 이 신속하게 조직화되는 이 유튜버 우리 배국기 선생님처럼 이런 게 다 결합돼 가지고 이제 이런 진압이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야, 참 이대로 갔으면은 그렇게 될 법도 했네요. 오히려 지금 돈보다도 TK 인맥의 그런 의리, 그걸 의리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 정도로 뿌리가 깊죠. 자, 그러면 한덕수는 어떻게 해서 제가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뭐 그렇게 신뢰를 갖지는 않지만 초반에 그러니까 막 대통령 탄핵되고 대행을 했을 때 한치의 빈틈도 없이 국정을 잘 관리하겠다라고 할 때만 해도 대통령 출마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다릅니다. 이미 그때부터 했을까요? 그러면 혹시 이런 시나리오를 계엄 시작 전부터 전했을 수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가요? 예. 어쨌든 이번에 비상계엄 한 4, 5개월의 이 정세의 흐름을 보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 내란을 시민들이 이제 바로 진압을 한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제일 큰 국면은 이제 윤석열의 체포, 구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의 신병이 자유롭게 돼 있는 거, 이게 불안의 근원입니다. 예. 그런 체포가 됐는데 어렵사리. 그런데 구속 취소 대탈옥이 됐잖아요. 요 사이에 모든 시나리오는 이제 만들어졌고, 그걸 움직이는 그 팀들이 이제 이 대탈옥부터 그리고 탈옥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대선을 어떻게 치러낼 거냐. 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길 수도 있어. 잘 머리를 쓰면. 그래서 이제 계산해낸 게 지금 조희대의 이 대법원의 난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한덕수 카드를 내세워야 돼. 예. 이거는 통할 수 있어. 나머지 카드는 안 돼. 이미 다 그때 작전이 짜여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좀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그 지금 이제 김문수의 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내부에서.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는 빼고 이 세 사람들은 그런 거 눈치를 못 챘을까요? 못 챘을 겁니다. 약간 느낌은 왔겠지만. 예.
이 정도로 딱 짜놓고 정교하게 가는 것은 예, 몰랐다. 몰랐을 거예요. 어리버리하네. 네네. 한동훈은 조금 뭐 좀 센스가 있고 그럴 줄 아닐 알았더니 겁니다. 한동훈도 똑같은 바보죠. 기타 치고 뭐 노는 것에만 관심이 팔려 있는 뭐 친구.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봐야죠. 뭐 키높이 구두나 신고 무슨 읽어보지도 않은 펠레폰 내서서 전쟁사 이런 거 들고 다니고 하는 거 보면은 수준이 겉멋들면 뻔한 내부가 좀 비지요. 네. 아 모르고 당했을 것이다. 네. 근데 김문수는 지금 오히려 그걸 알고 들어가서 역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서 잡은 거다라고 홍준표가 평가하잖아요. 인지 안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 김문수가 저렇게 난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도 국민들이에요. 민주 시민들. 왜냐하면 당내에 여론조사하면 지금도 한덕수가 거의 더블로 앞서잖아요. 근데 전체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김문수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전체 민주 시민들의 의사가 한덕수를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고 김문수가 내분을 일으키게 만드는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총합된 의사가 지금 저 내분을 일으키고 저는 그래서 어제 그 고등법원 형사칠부에서 그 기일 변경을 함으로써 결국 조희대 난이 종결됐거든요. 일단 요 부분은 요 리스크는 제거가 됐잖아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잠깐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고법이 어저께 기일 변경을 해준 거는 고법 뜻이라고 보십니까? 조희대 뜻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근본적인 뜻은 국민의 뜻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다른 그 스픽스 유튜브 나가서 그 이제 처음에 난리가 났잖아요. 한 일주일 전에. 그때 변호사님 이거 이제 어떻게 지금 앞으로 대처하고 전개가 될 거냐 해서 제가 이거를 결정하는 연휴 동안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며칠 내로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이 돌파가 되면 판사들이 벌벌 떤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틀 만에 100만 명. 요즘에는 뭐 9개월인가 뭐 하니까 금방 하거든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압도당한 건데 그러면 이 기획하는 팀도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아, 이거는 끌고 가면 안 된다. 이제 여기 늪에 빠지면 이 대선이 그냥 다 끝장나니까 이제 한 일주일 너무 끌었잖아요. 본래 생각은 그냥 대충 선거 때리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크게 터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국민의 이제 저항이죠. 그러니까 이 팀에서 이 늪에서 빨리 나와서 빨리 김문수, 한덕수 1대1 구도로 만들고 여기에 국민들 관심을 집중시켜서 끌어올리고 이제 1대1 이걸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된다. 빨리 정세를 바꿔야 된다. 판을. 이제 그 판단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결정하면은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이번에 이재권 그 재판장은 그냥 시키는 바둑돌이지.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한 것이 계엄에 주동을 했던 예를 들면 뭐 방첩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두뇌들 또는 정치권의 두뇌들보다는 오히려 사법 카르텔의 최정점에 있는 이런 자들이 오히려 정치권을 조종을 해서 만든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죠? 이번 이제 윤석열 체포 이후부터는 그 팀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 팀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 언젠가 드러나겠죠? 모르겠습니다. 그 역사가 모든 걸 다 밝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알 카포네도 결국은 다 드러나니까요. 근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조희대 계산에 이게 이 정도까지 흔들어 놓으면 이재명 지지율 좀 빠져가지고 승부가 되겠지라는 계산까지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막 가가지고 후보 등록한 다음에 후보 자격 박탈해버리고 이재명 없이 선거 치르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했을까요? 판사들이 그 정도까지 배짱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박정희 전두환은 땡크로 그냥 깔아 뭉갤 수 있는 군인들이잖아요. 뭐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 다 군인 출신들이잖아요. 스탈린 이런 사람들.
판사들 공부만 해가지고 전교 1등하고 그 소위 말해서 범생이잖아요. 겁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옆에서 이렇게 억울한 시민이 약간 건달한테 괴롭힘 당한다. 그러면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냥 지금 뭐 판사 검사 하니까 똥폼이나 잡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번에 한 일주일 동안 뭐 정말 거의 백가쟁명 비슷하게 뭐 많은 시나리오들 그런 거까지 감행할 수 있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조희대는 이번에 그냥 기스내기 전략 그렇죠. 그 정도였다. 그 정도로 계획이 된 그런 놈이 그렇게 속도를 내요? 시켰으니까. 정말 속도를 내고 빨리 이렇게 이 기술을 내고 또 그 고등법원에서 또 속도 내고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식겁했어요. 정말 진짜? 그럼요. 네. 저렇게까지 속도를 낸다. 네. 그래서 막 대법 선고 아니 뭐 선거 전에 선고하는 뭐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고 그러면 파기 재판은 아예 경우의 수에서 배제하셨습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다고? 그거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정도로 무리수를 두는 정도로 바보는 아니거든. 예. 그래서 이번에 뭐 나온 여러 시나리오들 중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는데도 이 고등법원에서 무죄 때릴 거다. 그러면 이재명은 상고를 못해. 무죄니까. 예. 검사가 올려가지고 뭐 할 거다. 예. 뭐 별의별 예. 그 시나리오 나왔지만 사실 그 정도 감행할 배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파기자판 때려버리지 뭐. 시원하게.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보면 이 변호사님의 예측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번 건과 관련해서 쭉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측하신 것이 거의 다 들어맞았습니까? 거의 뭐 중요한 거는 100%. 그래요? 제가 파기 자판은 안 된다. 예. 상고기각 무죄는 안 된다. 100% 파기 환송이다. 그런데 제 말 잘 안 들으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한테 저는 이제 앞으로 무조건 믿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할 때마다 한 번씩 나와 주십시오. 아니 적어도 지기현이가 석방해 줄 거다. 파기 환송될 거다. 이 두 개가 최근에 제일 중요한 변수였는데 그것을 둘 다 맞추셨다면. 그리고 5대3도 중요했잖아요. 한달 그렇죠. 동안 얼마나 5대3. 가슴 졸였어요. 저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8대 0으로 돌아선 계기는 뭘까요? 그것도 국민의 압력?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는.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실현되는 거니까 이번에 그 문형배 소장님 그 스승 만나가지고 그 인내의 시간이 네. 그래서 필요했다. 예. 그 이분이 얼마나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 예. 그 세 분을. 예. 제가 약간 느낌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역사라는 거는 그런 어떤 우연적인 어떤 개인을 통해서 뭔가가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문형배 소장을 높이 평가하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직 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밖에 가서 폼 잡고 다녀도 속으로 더러운 짓 많이 하는 놈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아마 그 8명의 헌법재판관들 문형배 소장 빼고 7명은 문형배의 삶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저 새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날 뒤로 엿바꿔 먹고 말이야. 이렇게 했다면 그렇죠. 합의하겠어요. 설득이 안 되죠. 근데 문형배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배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막 그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신대요?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선배가 그 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는 모르겠다만 저 사람이 소리를 냈다면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 사람이 뭔지 아니까. 저 사람을 아니까. 네. 저 사람하고 싸우면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은 잘못할 리가 없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문형배 소장의 살아왔던 삶을 보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설득당하고 맞아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가겠구나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배웅희 선생님의 인생의 경륜이 묻어나는 분석이시네요. 아이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색을 드러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도 코트넷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고 어때요? 사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이죠. 예.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뭐 판사들도. 근데 저는 이번에도 뭐 어제 오늘 이제 내부 판사들이 비판적인 글 막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저 비겁한 기회주의자들. 국민들이 전쟁을 종결시키니까 이제 껄떡거리냐, 친일파하다가 독립군 행사하냐. 저는 일단 욕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판사라는 인간들한테. 예. 굉장히 기회주의지.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이 정도 엄청난 사태가 터지면 과거에 많은 이 사법 파동들이 있어 왔거든요.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등등등등. 또 뭐 요 몇 년 전에도 그러면은 판사들이 막 연판장 돌리고 전국 법관회의 소집하고 난리가 났던 적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은 일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거는 판사들의 두려움이에요. 이 검찰 정권한테. 왜? 이전에 양성태 대법원장부터 잡아놓고 또 그 초엘리트 판사들 싹 다 막 사법 처리하고 그때 막 그 기억이 너무나 두렵대. 판사들 만나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냥 그래서 사퇴는 안 할 것이다. 사퇴해야 되는 건 당위인데 안 할 것이다. 네. 안 하면 끌어내려야죠. 그건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결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명은 조희대. 나머지 하는 거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볼 문제고. 탄핵 소추를 만약에 한다면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당장에 막 위험하다라고 할 때 이거 이러다가 정말 후보 자격까지 박탈하는 거 아니야 했을 때 당장에 겁나니까 고법재판부도 탄핵하고 대법관 10명도 탄핵하고 대법원장 포함해서 그랬는데 또 걱정하는 의원들은 뭐냐면 그걸 지금 탄핵해버리면 헌재에서 그래도 한 편인데 그거 뭐 빨리 심리해가지고 법원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기각을 해버리면 조희대가 살아서 돌아오면 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일 변경 신청하고 시간 보다가 결정적일 때 원샷 원킬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용이냐 아니냐인데 지금 한 것만 갖고도 조희대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사세행이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고 이제 고발 전문으로 하는 거기하고 제가 공수처 가서 고발을 했어요. 범죄 혐의자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거는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법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징역 5년 이하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그 권리 행사를 방해했잖아요. 이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거잖아요. 헌법이 규정하는 균등하게 선거운동할 권리를 방해한 거 100%거든. 이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했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걸었어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신 유죄야 한 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250조 1항 허위의 사실을 그것도 이제 행위에 대한 뭐 골프가 행위가 있었니 뭐 국토부 협박이 뭐 행위에 대한 이런 거를 여러 방송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당선인에게 이렇게 왜곡을 시켰다. 그거 너 유죄다 이거잖아요. 그 1항 밑에 2항이 있어요. 이 2항은 조희대한테 딱 적용되는 거예요. 그걸 걸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떨어뜨릴 목적으로 그 후보에 대해서 방송 등의 방법을 일본에 생중계를 했잖아요. 으로 역시 어느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유포했다. 그러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조희대가 재판 행위 자체가 완전 불법 무효예요, 이거는. 그런데 너무너무 헌법에 맞게 지금도 공정하게 뭐 대법관들이 열심히 했다.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 이거는 당신은 250조 2항이야, 조희대 대법관님. 이거는 형량이 더 셉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퇴하지 않고 좀 버텨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릴. 탄핵에서 파면돼야 연금도 못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공수처가 좀 존재감을 보이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니, 윤석열이 저렇게 힘을 빼놨는데 뭔 힘을 쓰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어야죠. 이번에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대법원장 그냥 바로 압수수색 들어간다든가. 저 지난번에 그 3월 7일 날 지귀현이가 구속 취소시키고 심우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로 포기해가지고 탈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찰총장 심우정이도 공수처에 고발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실 바로 압수수색 해야지. 검찰은 공수처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참 한심하다 한심. 근데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좀 살아봤으니까 딱 보면은 견적이 나오잖아요. 이병철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공수처장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오동훈 처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눈에도 견적이 나오잖아요. 빙다리 핫바지 분위기가 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오동훈 처장을 공수처장으로 윤석열이 임명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임명한 놈 치고 정말로 일 잘하는 놈 못 봤는데 그나마 오동훈은 잘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신 거예요. 오동훈 처장 아니었으면 그나마도 못 갔어요. 저는 맨 처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마이크가? 네. 예. 이제는 괜찮아요? 마이크가 잠깐만요.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바쁘신데? 아니, 벌써 배터리가 다 됐나? 화면 좀 바꾸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가 얼마나 이제 그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나마 그리고 저게 또 되는 공수처가 거고. 또 얼마나 중요한 조직을 잘 만들었냐 하는 것도 이번에 또 많이 알게 예. 된 것. 새 정부 들어서면 이제 어차피 검찰은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번 대법원에 이제 신정부가 예. 뭐 대법원 이제 이 개혁돼야 된다는 걸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셨잖아요. 검찰 개혁은 당연한 거고 예. 그거는 상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난 20년 이상 법원 개혁 과제로 논의했지만 계속 법원 저항 때문에 못한 게 대법관을 늘리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걸 예. 잘 알게 됐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잖아요. 다양성 있는 그 대법관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 예. 헌법재판소. 예.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똑같은 놈 사람들끼리 왕창 많아지면 더 골치 아프죠. 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요건을 너무 넓히면 안 되겠지만 이 판사들이 자기들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 반드시 그래서 검찰을 통제하는 공수처가 있듯이 이 법원 판결을 통제하는 또 헌법재판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이걸 국민들이 알게 되신 것도 큰 성과고 짧게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직무정지가 즉시되면서 권한대행자한테 넘어가잖아요. 지금 순서가 문재인 정부 제일 옛날에 이제 그 임명되신 분 지금 선관위원장은 빼면 예. 이흥구 이번에 그 대법관 소수의견 내신. 예. 저는 이번에 소수의견을 읽어보고 와, 좀 놀랐어요. 저는 지난번 대법원 파면 결정문보다 이번 소수의견에 훨씬 더 감명을 받았습니다. 헌재 결정문보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보다 그것도 참 대법원이라고. 명문이었지만 예. 이번 대법원의 그 이흥구 예. 및 두 분의 예. 소수 의견은 제가 훨씬 더 명문이고 훨씬 더 제가 감동을 그거는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조희대 발언으로는 못 들어요. 맞습니다. 뭐 성의 없이 그리고 다수 읽어버려가지고 의견보다도 2배거든요. 더 길었죠. 분량이. 예. 한번 꼭 좀 읽어봐야 됩니다. 바쁘시지만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되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서 막 이렇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일단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걸 지기현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당장도 할 수. 당장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지기현이가 다시 구속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에 특수본에서 이제 그 직권남용죄 그 추가 기소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에 대한 또 증거들을 또 뭐 많이 또 추가로 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거 갖고는 지기현 부장이 구속을 안 시킬 것이고
일단 구속을 시키려면 예. 지금 신병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재판장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이제 이런 게 있어야 일단 가능하고. 예. 그런데 뭐 윤석열이가 또 안 잡혀가려고 단도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효과적이고 빠른 것은 뭐 특검이다 이런 거는 시간이 하세월이고. 예. 저는 이번에 가장 지금 그 문제점이 검찰 수사에 검찰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믿죠? 박세현 특수본부장 그 친구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잘 아는 우리 동기인데 그 뭐 옛날에 부친이 김대중 정부 때 검찰총장 하신 박순용 검찰총장인데 그 초대 검찰총장 하셨죠. 거기 아들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근데 그분도 경북고 TK예요. 예.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 때 했다 이래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잘 아는데 훌륭한 분이고 그래서 박세현이도 잘할 거다 하는데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TK예요, TK. 그런데 역시 압박을 해야죠. 그러니까 박세현이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립하는 듯이 보이죠.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너무 큰 덩어리가 빠져 있어요. 뭐냐? 군형법상 군사반란죄가 통으로 빠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언론에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군형법상 군사반란죄는 사형만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논의가 되다가 쑥 없어졌어요. 검찰은 손도 안 댔어요. 이제 여기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현역 군인은 군형법 적용이 되는 거지만 그 윤석열이는 민간인이잖아. 그거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예. 그분이 군형법 적용을 받았어요. 예, 그거는 법리적으로 일단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 전두환 노태우 과거 그 사건을 보면 예. 전두환이의 1212는 군형법상 군사반란죄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형. 왜냐하면 그때 현역 군인으로서 대통령 최규하 권한 등의 재가를 안 받고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거는 군형법 적용을 했고 5.18 그것도 공수부대에 내려가고 했는데 예. 그거는 사전에 최규하 대통령 권한 등의 재가 하에 있었다 해서 이제 상급자 허락을 받고 했으니까 군형법 군사 반란은 안 된다 해서 그냥 형법상의 내란 목적 살인 이렇게 간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 윤석열이는 지가 대빵이니까 누구 뭐 승인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죄는 군대를 움직여서 반란한 자예요.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통으로 빼버렸어요.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면 군형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받아야죠. 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신정부가 들었으면 검찰총장 빨리 바꾸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서 추가 기소를 하면 이거는 뭐 100% 구속을 시켜야죠. 아니 그 전에라도 직위원 통해서 구속시킬 방법이 없을까? 네. 겁도 많으니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 친구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관종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오늘 오셔서 제가 쭉 좀 찾아봤는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주도하셨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뭘 여쭤보고 싶냐면 이제 막 대행들 막 이렇게 날아가고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원상복귀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입 정원 안 늘리고 그냥 뽑겠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해결됐나 학생들 다 돌아오겠지 했는데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고 그냥 유급이 이제 거의 다 확정돼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네. 그러면 이건 단순히 밥그릇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공의들이 너무나 처우가 열악하고 인간답게 못 살고 있다가 에라 잘 됐다 하고 그냥 쉬어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 지금 전공의들의 한 90%가 이탈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돌아오고 있죠. 예. 그리고 그 90% 한 10,000명 중에 한 9,000명. 그런데 이분들 중에 한 6,000명, 7,000명 이상이 이미 취업을 했어요. 다른 일반 병원에. 아하. 왜냐하면 일반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또 금방금방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고 만약에 이제 이 대학병원 전공의가 중요하니까요. 이제 여러 이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 이게 처우 개선도 되고 그런 건 또 법률을 개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정부가 해야 돼요. 예. 그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여기에 이제 틀을 잡고 작년부터 그래서 아무리 돌아와도 한 3,000명, 4,000명?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마비는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이미 박살이 난 거고 제가 국민들께 그 좋은 질문 해주셔서 말씀드리는데 그 민주당의 그 김윤 의원님이라고 예. 비례대표 예. 그분이 본래 이 전문가의 서울의대 교수하셨고 그렇죠. 예. 그분이 또 정원을 또 주장도 예. 했고 근데 그 선생님 그 의원님이 이런 식으로 증언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에 이제 나온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이 사태 때문에 종합병원이 50% 이상의 기능이 마비가 됐거든요. 현재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수술 기능이 마비된 게 핵심이에요. 암 수술, 심장 수술, 뭐 이런 거는 못하면 죽잖아요. 예. 그래서 죽은 환자. 본래 살릴 수 있는데 대학병원. 그래서 죽은 초과 사망자가 1년에 6,000명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한 달에 최소 500명 이상. 이거는 6.25 전쟁 이후에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많이 죽인 건 지금 한 10,000명 정도 돌아가셨을 거로 보는데 이거는 집단 살인이에요. 제노사이드. 이 죄가 정말로 무겁습니다. 이번에 뭐 1, 2, 3 비상계엄에서 윤석열이가 천연덕스럽게 헌법재판소 와갖고 뭐 아무 일도 없었잖아.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거의 10,000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의료 내란이에요, 이것도. 예. 지금 언론이 많이 주목하지 않아서 국민들 잘 모르죠. 예. 저는요, 음모론적 시각에서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잘못된 의대 증원 이것 때문에 정말 초과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걸 윤석열이 몰랐을까? 저는 이제 단순히 뭐 천공이 뭐 2,000명 늘려라 해서 했다는 걸 떠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네. 이자가 이제 점을 이렇게 보니까 이태원 희생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가 만약에 계속 정권을 잘하고 끝까지 살려면은 몇 명의 피가 필요해. 아, 그런 말 했던 것도 그럴 수 기억이 있어요. 나는데요. 몇 명의 피가 필요해. 예, 예. 그러려면은 네가 이렇게 직접 죽일 수는 없는데 죽게 만들면 돼. 이걸 말이야 의사들 이렇게 하면은 파업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거야. 그 피를 바탕으로 너는 가야 돼. 이런 짓으로 무속에 빠져가지고 나온 결론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쁜 자식이죠. 정말. 악령이죠. 악하죠. 예. 제가 조갑재생님한테 예. 이자는 단순히 뭐 알코올 중독, 뭐 예. 무속 중독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 사람은 악령이다. 악령이 악령. 씌었어요. 예. 예.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 없죠.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한데 좀 자주 나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뭐 나라 망하는 거를 가만히 놔둘 수 없다 해서 그럼요. 나선 거니까. 우리 정어리 TV의 모토가 함께하면 됩니다입니다. 함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네. 항상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병철 변호사님 여러분 아주 속이 후련하시죠? 예,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